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제1위의 위탁 생산 기업을 만들고자 여러가지 공급 계약건을 큰 건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에 따라서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나타냈고, 추가적으로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매출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 전망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 인도만 하더라도 거의 30억 인구가 됩니다. 우리나라를 만약에 아시아 국가에 이제 공급을 하는 주요 거점으로 세울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모두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입니다. 최근 글로벌 질병 관련해서 이슈화가 다시금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지의 질병 이슈 그리고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2차 팬데믹에 관련한 우려감이 높게 형성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또한 관련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걱정이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미국이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예방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승인이 나고 생산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굉장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고, 오히려 대형주들 위주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들이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되고 빠르게 축소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자세히 보시면은 우선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 기업에서 우리나라의 위탁 생산을 대기업 두 곳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 또한 우리나라의 위탁 생산을 맡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입지적인 요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요건에서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이나 생산 캐파 그리고 공급 능력을 봤을 때에는 이만한 나라가 없고 이만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이제 선택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제약기업들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재평가되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관련한 종목들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관련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질문사항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관련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보도자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스트라제네카와 위탁 생산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적으로 부각을 받았던 SK케미칼의 위축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우선은 두 곳 다 진행하는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둘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라이 릴리와도 손을 잡고 관련한 부분을 생산을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네 번째가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도맡아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지적 조건 그리고 중국과 인도만 하더라도 인구가 30억 인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한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맞춰서 삼성바이오 또한 전 세계 글로벌 업체들한테 러브콜을 더욱더 받고자 세계 최대 생산 기지를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보자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전망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을 더 뛰어나게 볼 수가 있는 게, 이런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가 타겟팅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라는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따라잡고자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으로 한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형 TSMC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전 세계에 굉장한 큰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받는다고 하면은 대만의 TSMC의 기업 가치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SK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힘입어 4분기에도 호실적을 나타냈다는 부분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회사이다 보니까 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생산 부분이 연결 실적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 부분이 SK케미칼의 실적을 높이는데 주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상장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볼 때 SK케미칼의 더욱더 성장되는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는 최태원 회장의 빅딜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룹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산업인 제약바이오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다고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알짜 사업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볼 때 관련한 이슈를 한번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수요가 높아질 것을 고려를 해서 과감한 투자가 SK하이닉스의 최근의 주가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시에 굉장히 박스권 형태로 매집 구간을 나타냈고요. 그 이후에 성장 가치 그리고 잠재력이 부각을 받음에 따라서 주가가 60만원까지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한 분식회계 건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높였고요. 이에 따라서 30만원 이하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질병 이슈에 따라서 위탁 생산 부분 그리고 대규모 공급 계약 건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신규 공장을 착공을 한다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의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의 신뢰도를 확보를 하고 더욱더 캐파를 늘리겠다, 성장을 하겠다는 과감한 포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돌파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연초 상반기부터 꾸준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미래가치 12개월 선행 관점만 보더라도 이 구간대에서 충분히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추가적인 공급 계약건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K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또한 상장 이후에 박스권 횡보 흐름을 보이다가 굉장히 지루한 구간대를 형성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상장 당시에 SK케미칼의 의약 부분, 바이오 부분이 이제 분사를 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상황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그 뒤에 올해 초를 보시면은 SK바이오팜이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고요. 이후에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조정 국면도 나타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또한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냐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합니다. 과거의 이 가격대를 보면은 SK바이오팜 상장된다, 사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사자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급등 모습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성장성과 재료 측면 상장 이슈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두 종목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전 고점 부근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 지금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장성과 잠재력 그리고 재료 가치만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관련한 방향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실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 무료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에 대한 핵심 포인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 생산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라이릴리사의 CMO 생산 개시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송도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제4 공장을 착공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껑충 뛰어 오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SK케미칼입니다. 이 기업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 생산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생산 부분과 실적 부분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3분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만한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 매도나 대응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실 경우에 관련한 부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